1950년대 미국. 전쟁도 없었고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미국 사회에는 거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정부와 사회 곳곳에 침투해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이 공포를 확산시킨 인물이 바로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조셉 메카시였죠.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 안에 공산주의자가 숨어 있다. 이 주장은 곧 거대한 광풍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 되었고 교수와 영화인, 언론인들이 해고되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에서 메카시즘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메카시가 주장했던 거대한 공산주의 음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없었지만 사회 전체는 전쟁 직전과 같은 공포 속에 살았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인간 사회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이처럼 강한 안보 공포에 휩싸일까요? 그 이유는 정치 상황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정치적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을 침묵하는 다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간단한 도박 게임을 해보면 사람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돈만 조심스럽게 베팅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돈을 과감하게 베팅하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위험 감수 성향은 정치 성향과 놀라울 정도로 연결됩니다. 대체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이나 급진적인 사회운동에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기존 질서와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3년 영국과 미국의 연구팀은 빨간 뇌 파란 뇌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확인한 뒤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그동안 뇌 활동을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차이가 발견되었죠. 보수 성향을 가진 참가자들은 도박을 할 때 편도체가 더 강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편도체는 뇌에서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핵심 기관이죠. 보수주의자들은 손실이나 위험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팀은 심지어 뇌 구조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8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진보 성향 참가자들에게서는 다른 뇌 영역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방 대상 피질입니다. 이 영역은 새로운 상황을 처리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관련됩니다. 실험 결과 낯선 상황을 제시했을 때 진보 성향 참가자들의 전방 대상 피질은 보수 성향 참가자보다 훨씬 강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수주의자는 위험 신호에 민감하고 진보주의자는 새로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합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상한 음식, 벌레, 끔찍한 상처, 오염된 물체 같은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혐오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일수록 보수 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 패턴은 미국뿐 아니라 121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혐오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 감정이 질병과 오염을 피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한 음식, 전염병, 세균을 옮기는 곤충과 벌레, 독을 가진 동물을 피하죠. 혐오감은 상한 음식이나 전염병을 피하려는 심리에서 진화한 겁니다. 그래서 혐오감은 자신과 집단을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심리는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낯선 문화, 새로운 관습, 다른 집단 같은 것들에도 비슷한 감정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낯설고 새로운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죠. 다른 인종, 동성애, 자유연애, 새로운 사상, 신세대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죠. 반면 진보주의자는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민자들의 입국을 반대하고 해외 원조에 부정적이며 국방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죠. 반대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사람들은 문화적 다양성, 사회 변화, 새로운 제도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메카시 광풍은 전쟁이 없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는 미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인간의 공포 심리를 활용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위협이 강조될수록 사람들은 더 강력한 지도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1년 9.11 사건 이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의 지지율은 90% 가까이 상승했죠. 공포는 정치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안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죠. 보수자가 낯선 것을 싫어하는 것도 기존의 안정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주의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기에도 안보를 걱정하고 사소한 분란에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시위하는 장면만 봐도 불안을 느끼는 거죠. 보수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안보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불안감을 조장하면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이슈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안보 담론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이 절대적인 적이었고 냉전이 끝난 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이 새로운 공포가 되었습니다. 적은 계속 바뀌었지만 공포의 정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심리적 차이는 유전자와 뇌 구조의 차이로 확장됩니다. 어쩌면 보수와 진보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온 두 가지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